이번에 패트릭이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아마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겠네. 카운 11분부터 시작하는 뭐 스태틱 볼륨이랑 카운터럭에 대한 이론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말을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걸 뭐 굳이 알아야 되나 싶지만 사실은 모르는 걸 수도 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는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에 관련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뭐 이런 간단한 식입니다. 일단 표로 간단하게 숫자를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다이버가 받는 압력인 절대압의 크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럴수록 부피는 점점 줄어듭니다. 두 개를 반비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오픈워터의 시작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얘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0m부터 0m 사이가 20m부터 10m 사이 구간보다 변화율이 더 크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숫자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10m에서 0m까지는 부피가 압력이 2에서 1로 2분의 1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100%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m에서 4리터였던 기체가 수면으로 올라가게 되면 8리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은 10m, 0m부터 10m, 10m부터 20m 이렇게 변화되는 양은 같을지언정 거기에 따른 변화율은 사실은 수심이 얕아질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이 부력 변화를 잘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는 수심 조절, 부력 조절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는 부력 조절이 어려운 이유도 결국에는 사실 이 변화율도 꽤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m에서 5m까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고 이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스태틱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냥 어떤 다이버, 뭐 A라는 다이버, B, C, D라는 만약에 다이버가 있고 그 다이버가 수심 10m에서 가지고 있었던 첫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작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이버가 5m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지만 그냥 자력으로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오리발을 차면서 올라간다. 그때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면 그때 가지고 있는 부피들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4리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1.3리터가 늘어나고 8리터, 12리터, 16리터가 가질수록 이 변화하는 크기는 늘어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5m라는 걸로. 근데 내가 얼만큼 갖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부피 팽창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건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스태틱 볼륨은 일정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변화율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의 변화를 본 건데 얘는 수심은 같지만 그러니까 변화율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기체에 따라서 같은 변화율일지언정 커지는 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2기압에서 1.5기압으로 줄어든 거니까 뭐 그만큼 커졌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끝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늘어난 부피량이 뭐에 영향을 끼치냐, 부력, 더 자세히 양성 부력에 영향을 끼친다. 즉 나를 더 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것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 나오는 계산식은 전제 조건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제한 건 어떠한 다이버가 여기 정해진 순간에 스태틱 볼륨을 가지고 그대로 5m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때 내가 오리발을 타서 올라가고요. 호흡은 똑같이 하고요.
드라이 슈트를 만약에 입었다면 드라이 슈트는 언제나 압착이 해결된 그냥 이퀄라이징 상태라고 보고요. 또는 웻 슈트를 입었다면 웻 슈트에 의한 부력 변화는 제외하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나머지 조건은 싹 다 제외한 상태로 그냥 이 부피 팽창률로만 다이버가 분당 10m의 속도로 상승을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이 다이버의 분당 10m 상승 속도가 이 부피 팽창률로 인해서 얼마만큼 더 가속이 될 거냐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는 이 정도 가속이 될 거고 이 정도 가속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이걸 그래프로 본다면 4리터, 즉 가장 작은 애가 10m에서 0m까지도 있지만 우리가 본 건 여기니까 여기까지를 이렇게 본다면 기울기가 이게 가장 작고 이게 가장 큽니다. 즉 같은 수심을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이 갖고 있을수록 팽창률이 크고 그만큼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당연히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빼면 되지 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는 엄청 순간의 찰나 또는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속도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는 단순히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빼는 과정에서도 결국엔 나는 상승하고 있다. 근데 그 상승하는 율이 더 크다면 결국 나는 더 수심을 더 잃기 쉽게 되고 그만큼 부피 팽창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5m에서 0m로 더 얕은 수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변화율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아까는 2에서 1.5였는데 이번에 1.5에서 1로 변화율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계산으로 보면 상승률의 속도가 당연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본다면 요거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5m에서 0m까지 이렇게 이제 구간이 달라서 그림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가 가장 부력을 적게 갖고 있었던 4리터를 갖고 있었던 애, 얘도 4리터를 갖고 있었던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10m에서 뭐 여기가 5m라고 쳤을 때 얘가 요만큼 증가했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있죠. 당연히 얘보다 큽니다. 즉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고, 결국 시작 수심이 더 얕다면 같은 4리터라도 또다시 부피 팽창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얕은 물은 얕아질수록 부력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호흡기에서 얘기하는 스태틱 볼륨이 뭐냐면 사이드 와인더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폐쇄 회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카운터 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체를 다 뽑아내서 거의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기체를 많이 불어넣어서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유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연하지 못한 부분, 즉 아무리 내가 기체를 배출시켜도 기체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을 스태틱 볼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기통에 탱크를 다 열어서 기체가 비워진다고 한들 공기통 내부에 있는 기체까지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기체를 스태틱 볼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CR에서 이 스태틱 볼륨이 왜 중요한지를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CCR이라고 하는 장비는 당연히 조절하고 뭐 할 게 많지만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력 조절이 관건인데, 이걸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이냐, 그때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얘네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태틱 볼륨이라는 겁니다. 스태틱 볼륨이 작은 애일수록 결국 첫 번째 나왔던 보일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뭐든 다 똑같았을 때 결국엔 부력 조절이 더 쉬워진다. 즉 나한테 여유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력 조절의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이 나에게 여유를 주고 그게 안전성에 얼만큼 관여를 하는지는 단순한 숙련자 다이버니까 그 정도는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누구나를 다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수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 나한테는 보수적으로 또는 안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볼륨이 작아야 하고요. 또 웨이트가 많게 되면 결국엔 내가 BC의 공기를, 카운터랑의 공기를, 드라이의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웨이트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다이빙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8kg를 차고 12kg를 차서 똑같이 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오버웨이트면 뭐 단순히 지금 얘는 8리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얘를 11리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추가적인 CCR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스태틱 볼륨도 그렇지만 내가 그 수심에서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기체가 추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부력 조절에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ECCR에서 얘기하는 솔레노이드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 있고, 여기에 동조를 하는, 도와주는 애가 뭐냐면 PO2입니다. 그래서 PO2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가 더 많이 추가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산소가 더 추가돼야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 추가는 최소한이 돼야 되고 PO2는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CCR에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CR에서 이런 수준은 다이빙을 그냥 하는 데 있어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멋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이빙 하는데. 근데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CCR이 계속 손이 가느냐, 아무 부담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서킷에서는 사실 쉬워요. 웨이트만 엄청 많이 차지 않으면 됩니다. 오픈 서킷은 웨이트를 적절하게 차는 것보단 적당한 오버웨이트가 당연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웨이트는 결국엔 너무 많은 기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부력 조절이 실패할 확률이 크다. 즉 급상승을 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